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SK종합파악의 CTO 맡고 있는 강선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이지 리사이클러블 소재와 기술의 개발 적용 사례인데요. 포괄적으로는 리사이클러빌리티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반복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보면은 사실 50년대 출발을 해서 90년대는 세계사를 좀 바꿔놨어요. 철기 시대에서 플라스틱 시대로 바꿔놨고 The Age of Plastic이지만 지금은 The Flood Age of Plastic으로 사실 바뀌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반세기 동안에 이 인구의 변화를 보시면은 사실 또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 증가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한 지난 45년 동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40억 인구에서 지금 거의 80억 가까이 2배로 뛰었습니다. 결국은 이 반세기 동안에 일어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대량 생산이 가능했어요. 기술의 혁명으로 인하여. 그랬더니 대량 소비가 가능하고 품질은 좋은데 값이 싸졌어요. 그리고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의 인당 소비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의 4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해양 생태계의 위협, 이로 인한 인체에 대한 유해성, 거기에다가 이제 온난화 이슈까지 겹치게 됐어요. 네이처에 실린 기후변화에 대한 논문의 한 구절입니다. 온난화에 따른 남극 해빙 현상으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이 될 텐데 지금의 세대는 후대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미국의 뉴욕을 물에 잠기게 한 세대로 기억할 것이다. 이게 현재 저희가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패키징으로 돌아와 보면요, 패키징의 수요가 플라스틱 전체 소비의 45%, 그런데 전체 플라스틱 웨이스트의 54%입니다. 54%가 패키징입니다. 두 개 곱해 보면요, 패키징 플라스틱은 전체의 95%가 현재 웨이스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보면 그 리사이클링 레이트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정도가 소모가 돼버리고 밸류 측면에서도 64% 이상이 밸류가 낮아지게 돼요. 전체 좌측, 우측, XY축 곱해보시면 결국 뭐냐면 패키징 플라스틱의 밸류는 최초 사용 후에 이코노믹 밸류의 95%는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인바이러먼털 코스트를 보면은 플라스틱이 나쁜 애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플라스틱을 다른 대체 물질로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은 필요량이 4배 이상, 인바이러먼털 코스트를 보시면은 거의 4배 가까이가 필요해요. 기능성도 좋고 인바이러먼털 코스트도 낮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누누이 들으셨어요. 너무나 낮은 재활용률입니다. 다른 애들 쭉 보시면 비교적 높아요. 스틸, 글래스, 알루미늄, 페이퍼. 이게 지금 2015년 EU 상한이니까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30%고요. 글로벌리는 그렇게 안 돼요. EU가 굉장히 선도적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10% 이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리사이클드 플라스틱이라는 것으로 이제 저희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리사이클드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앞에 온난화와 기후 변화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보시면 1kg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CO2 양을 보시면 이게 이제 페트, 그다음에 ppm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버진을 생산할 때 CO2 양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애가 버진과 리사이클드를 섞었을 때 100% 리사이클드일 때 보시면은 CO2 양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온난화 관점에서, 그다음에 CO2 환경 이슈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근데 저희가 이것만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기능성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원으로서의 효과가 크다는 거죠. 2018년에 발표된 건데요. 벌써 2년 전이에요. 2040년까지 플라스틱 공급의 3분의 1이 리사이클드 플라스틱일 것이다. 저는 이 예측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마 지금 2020년이에요.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40년이 되면 30% 가지고는 아마 어림도 없을 것이다. 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플라스틱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는 플라스틱 이퀄 웨이스트라는 이 오명을 지금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리사이클러빌리티를 올려야 한다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으신 내용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보통 모노머나 피드스톡으로부터 폴리머를 만들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듭니다. 사용을 하고 웨이스트를 빠져나가는 순간 저희가 리니어 이코노미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자, 얘가 웨이스트가 안 되고 자원으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서큘러 이코노미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원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저희한테 필요해요. 처음에 제품을 만들 때부터 리사이클러빌리티를 고려하여 그것이 머터리얼 단계에서 그다음에 패키징 스트럭처 단계에서 리사이클링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고 만든다. 1번. 2번. 그렇게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혹은 그렇게 못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든지 이 단계에서 분리수거라는 것이 물론 수반이 되어야겠지만 미케니컬 리사이클이나 케미컬 리사이클을 통해서 다시 이 밸류체인 안으로 어떻게든지 들어오게 만든다. 저희가 이 두 가지를 가져가야만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으로 인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서큘러 이코노미 완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리사이클링 기술이 필요합니다. 패키징으로 돌아오게 되면 저희가 흔히 말해서 멀티레이 아까 이제 복합 재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동안 인류는 굉장히 좋은 폴리머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기능에 맞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코팅층, 아웃레이어, 스트럭처층, 타일레이어, 베리어층, 실런트층 굉장히 많은 기능성 층들이 존재하고 이 기능성 층들에 이렇게 수많은 요구사항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요구사항에 맞는 훌륭한 폴리머들을 정말 잘 개발을 했어요. 과거에 저희는 복잡한 기능을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복합화 디자이너였어요. 지금부터는 이 모든 기능을 만족하면서 단순화시키는 단순화 디자이너로 이제 변신을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변신에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밸류체인 안에 있는 모든 기술과 또 그 컴퍼니들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요구 특성을 반영하여 가공이나 성형에서 받쳐줘야 되는 가공 기술을 다시 한번 리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레이어 디자인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 레이어에 들어가는 컴포넌트와 조성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거기에 맞는 특화된 레진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과거에는 기능만 고민했다면 이제는 리사이클러빌리티를 고려한 디자인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지금 가져가야 되는 개발의 방향이에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원 머터리얼입니다. 가장 단순화해서 리사이클러빌리티를 높이자인데요. 표현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풀피, 또 모노피, 뭐 이런 표현들이 혼용되고 있지만 뭐 같은 말입니다. 원 머터리얼로 가자. 과거에는 지금도 이렇게 다양한 소재들이 각 레이어별로 쓰여지고 있고 이거를 최대한 원 머터리얼로 바꾸되 기능은 과거와 동일하게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각종 컨퍼런스나 이런 데 좀 못 나가고 계시지만 혹시 기억을 해보시면 작년, 재작년에 컨퍼런스에 가면 가장 많이 전시되어 있는 거 바로 원 머터리얼 패키징이에요. 가장 많은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앞다투어 홍보도 하고 실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민되는 게 있어요. 사실 페트, 나일론 굉장히 훌륭한 물질인데 얘네들이 이제 다양한 펑셔널 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리사이클러빌리티를 굉장히 방해해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좀 하나로 가져갈 수 있을까? P로 혹은 PP로? 얘가 들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특히 인쇄 같은 경우에 인쇄할 때 장력이 많이 걸리니까 변형을 견뎌내줘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또 페트가 굉장히 유용하죠. 근데 또 안에 내부에서는 강성도 받쳐줘야 돼요. 탄성도 받쳐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 나일론이 되게 좋아요. 자,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얘가 가져갈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 좀 많은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실제 글로벌리도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를 들면 내가 풀 PE로 가겠다. 근데 PE가 굉장히 덕타일해요. 얘가 그 정도의 장력을 견뎌낼 힘은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얘를 한번 가공단에서 힘을 좀 받게 해줘 볼까? 예, 저희가 기존에는 그냥 블로원으로 당겼다면은 연신을 통해서 힘을 많이 주는 거죠. 많이 주게 되면 장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가공 연신을 견딜 수 있는 그럼 레진이 필요하죠. 기존의 레진으로는 얘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레진의 디자인을 다시 해줘야겠다. 그런데 기존에 만약에 페트층을 내가 만약에 PE층으로 바꾼다면 그 연신해가지고 장력만 견디면 되나? 다른 특성도 필요하거든요. 여러 특성이 필요해요. PE나 PP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PE 그러면 하나의 머티리얼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성질을 가진 물성의 윈도우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성의 윈도우별로 다양한 PE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걔들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원레이어가 아니라 2나 3레이어 정도로 PET 원레이어를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제가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가공 기술에 대한 디자인, 레진 디자인, 그 다음에 레이어 스트럭처 디자인, 거기에 들어가는 컴포넌트 디자인, 이 4가지를 잘만 조합할 수 있다면 원머티리얼로 갈 수 있겠다. 그게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가장 지금 흔하게 쓰이는 페트, 연신 페트 같은 경우에 초기 어떤 그 장력을 견디는 힘이라고, 그러니까 변형을 견디는 힘이 이렇게 세요. 블로온 필름 같은 경우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쇄층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 저희가 연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연신 PE를 보면 굉장히 많이 견디는 힘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가지 더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당겨봤는데 물성의 윈도우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양쪽 방향 당기는 쪽으로의 개발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원머터리얼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현재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하고 있는 업체들과의 어떤 보안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업체명이나 브랜드명은 여기서는 좀 생략하고 컨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쇄층을 대체할 수 있는 연신층. 네. 또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식품 포장에 쓰이는 건데 아시다시피 나일론이 굉장히 좋은 차단성을 갖고 있어요. 일단 나일론 빼고 얘는 어떤 차단성 코팅을 올리면 나머지는 죄다 한번 PE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요구되는 물성들이 있기 때문에 레이어 스트럭처나 조성 디자인은 별도로 해주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스팩인데요. 이 나일론이 갖고 있는 터프니스를 어떻게든지 PE로 한번 대체해보자. 그럼 얘는 터프니스를 가져가고 나머지 애들은 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쳐주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디자인이 필요하고 되고요. 사실 오늘 이제 식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식품에 대한 원머티리얼의 고민이 저희도 글로벌도 같이 있습니다. 바로 베리어층이에요. 산소 차단성이라든가 수소 차단성을 어떻게든지 가져가 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기존의 알루미늄 호일이라든가 나일론이라든가 기타 등등만큼 EVH라든가 이런 애들만큼 완벽하게 그 100% 기능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연신 같은 경우에 연신 기술을 더 잘해서 PE 디자인을 더 잘해서 얘가 베리어 성질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알루미늄 호일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두께가 두꺼워요. 마이크로가 뭐가 두꺼워할지 모르지만 포장재 입장에서는 두껍습니다. 리사이클이 안 돼요. 만약에 얘를 나노 스케일로 아주 얇게 증착만 해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베리어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콜라보가 됐든 베리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식품의 온도나 유통기한을 보장할 수 있는 원머티리얼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현재 많은 고민이 실려 있습니다. 아까 이제 페트 용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유연성이나 투명성이 좋은 놈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캡이나 라벨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다 한번 PP로 바꾸는 원머티리얼 용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주로 이제 선행적 디자인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좋은 리사이클이 잘 되는 제품을 만들고 혹은 에지이지 상태로 보면 리사이클이 잘 안 되는 제품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얘들을 뒷단에서 어떻게든지 아까 순환 사이클로 좀 돌려보내고 싶어요. 가장 많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CR입니다. 아주 컨벤셔널한 방법은 뭐냐면 제품을 가져다가 분쇄해서 플레이크 만들어서 다시 재가공. 근데 이럴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품질이 기존 대비 많이 떨어져가지고 자꾸
다운그레이딩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품질을 높일 수 있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 단계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물성을 어떻게 보강시킬까? 상용화제를 좀 넣어서, 첨가제를 좀 넣어서, 그다음에 얘가 뭔가 제품을 만들려면 자꾸 가공을 해줘야 되는데 써멀 데미지를 엄청 받게 되거든요. 가공 과정에서 써멀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가공 조건을 좀 최적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택적 분리. 내가 PP만, P만, 무언만 선택적으로 한번 분리를 해내는 거죠. 이거 뭐 솔벤트 써서 분리하면은 뭐 우리 비커를 해봐서 잘 알겠지만 잘 나오겠네? 분리가 잘 돼요. 근데 여기도 여전히 데미지를 받아서 물성이 버진 대비 떨어진다. 결국 뭐냐면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에서 가장 큰 이슈는 현재 기술적 이슈로 남아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얘를 버진 만큼 품질을 올릴 것이냐, 이게 결국 기술의 관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노력들을 브랜드 오너와 플라스틱 컴퍼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로부터 이제 제품을 수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품질을 올려서 그런 작업들을 주로 플라스틱 컴퍼니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공급을 합니다. 브랜드 오너가 또 본인들의 어떤 제품, 패키징 제품을 만들어서 또 시장에 내놓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얼라이언스를 갖고 간다는 겁니다. 밸류체인 전체를 리딩한다는 거죠. 시작점에 있는 회사하고 끝점에 있는 회사예요. 시작점과 끝점이 과거에는 리니어 이코노미로 떨어져 있었는데 두 개가 만나야만이 서큘러 이코노미가 되거든요.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서 택 기반의 얼라이언스 하에서 밸류체인 전체를 리딩해 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출시한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SK 루브리컨츠에서 지크 윤활유가 나옵니다. 이 윤활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PE로 이 바디를 만들게 되는데 사실은 이미 이 순환 사이클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순환 사이클을 일단 좋게 만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환 사이클이 그동안 좋았고 이와 같이 플레이크를 만들어서 뭔가 다른 제품을 만들었어요. 뭔가 순환은 되는데 여기서 약간 밸류가 떨어집니다. 아 그래? 그럼 밸류를 떨어뜨리지 말고 다시 일로 돌려서 어떻게든지 한번 사이클을 돌려보자. 이 과정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PCR의 그 퀄리티를 어떻게 높여야 되는 데에 대한 핵심 요인을 가장 찾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가공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가공 기술을 가장 핵심으로 보고 써멀 데미지를 적게 받는 쪽으로 해서 PCR에 대한 퀄리티를 최대한 높이고 지금 저희가 20% 섞었는데 연말에 한 30%, 그다음에 내년에 한 50%까지 섞을 예정이에요. 버진과 섞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용기의 어떤 마개라든가 라벨을 원머티리얼로 바꾸는 작업을 같이 했어요. 미케니컬 리사이클 중에서 제가 아까 솔벤트 익스트랙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협업기관과 같이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생을 했어요. 저희는 머터리얼 관점에서 봤고 이 같이 연구하는 기관은 주로 솔벤트 익스트랙션 기술 이셀프만 쳐다본 거예요. 그 결과를 봤더니 회수가 잘 됐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됐어요. 버진 레진으로 이렇게 컨버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졌던 것을 회수를 하여 솔벤트 익스트랙션을 하고 다시 이렇게 회수를 했습니다. 뭐 색깔이 좀 누리끼리해졌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회수율도 좋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은 베리굿 아닌가? 사실은 아니었죠. 한 단계 더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버진 상태에서의 모폴로지예요. 현미경 찍은 사진인데 이게 리사이클 레이트의 현미경 사진입니다. 보시면 뭔가 뭐 부서졌나? 예. 약간 모폴로지가 흐트러졌어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1번 이슈. 2번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은 사실은 포화가 굉장히 커졌어요. 이게 솔벤트 익스트랙션 과정에서 첨가제는 죄다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리사이클 레이트 회수하고 나오면 첨가제 다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포화가 많아졌다는 거는 첨가제 잘 들어가겠는데? 구조를 한번 봤어요. 구조를 봤더니 써멀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부터 이들은 리사이클 기술 이셀프만 봤지만 저희는 두 가지 고민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은 지금보다 좋은 리사이클 레이트가 나오도록 이 조건들을 좀 바꿔줄 것인가? 이건 저희가 그 기관에 제안을 할 거예요. 두 번째, 거기서 최대치를 올린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물성을 더 높일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리사이클 기술 이셀프와 머터리얼을 이해한 기술이 만나지 않으면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이 기술의 완성도를 가져갈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밸류체인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다운 게이징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전체 양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이 P층 같은 경우가 전체 포장지에서 차지하는 웨이트가 굉장히 커요. 이 부분을 좀 줄여보다 제일 비중이 많으니까. 근데 두께는 줄이고 성능은 동등하게 어떻게 해야지? 일단 두께는 기존의 75에서 50에서 한 55까지 낮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면은 기계적 물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진 디자인, 그다음에 레이어 스트럭처 디자인, 그다음에 거기에 조성 디자인 가장 적합한, 여기가 이제 후드 컨택층이니까 실링층이에요. 여기에는 실링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원레이어, 그다음에 중앙 쪽에는 강성과 탄성을 받쳐주는 쪽으로 또 중층을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스트럭처와 조성 디자인을 같이 가서 두께를 줄일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PVC 얘기가 앞전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 PVC가 아무래도 PVC 이셀프가 VC 모노머가 갖고 있는 유해성, 그 다음에 PVC가 열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연소 시의 다이옥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많고 재활용 등급은 매우 낮아요. 결국은 PVC 재질을 뭔가 보다 친환경적인 애로 바꿔야 되는데 가장 만만한 애가 아무래도 폴리올레핀이죠. 가장 친환경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싱글 레이어였어요. 갖고 있는 특성은 랩이다 보니까 복원력이나 점착력이 좋아요. 마찬가지로 레이어 디자인을 하고 각 레이어별로 P의 물성을 조절한 레진들을 집어넣어서 전체 디자인을 통해서 동일한 물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각종 저희 플라스틱 컴퍼니들, 또 컨버터들, 브랜드 오너들과 협회들이 모여서 만든 그 모임이 있어요. 세플렉스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페이스 1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페이스 2, 페이스 3 이제 계속 진화 발전할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지 사실은 모노 머티리얼이 제일 좋거든요. 리사이클러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에지이즈를 들여다봤더니 플라스틱 패키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결국은 PAPP더라. 70에서 80%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근데 봤더니 PAPP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폴리머 중에 가장 친환경이에요. 그래, 이쪽으로 몰자.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실제 그쪽. 게다가 폴리올레핀 쪽은 또 지금 수거나 분리 인프라가 좋은 편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기반을 이용하고 머터리얼 자체는 폴리올레핀 쪽으로. 그래서 모노PP인데 페이스 1의 의미가 뭐냐면 모노PP라는 모노를 P나 PP를 일단 90% 웨이 퍼센트까지 쓰면은 일단 모노를 인정한다. 나머지 10%는 베리어층이 들어갈 수도 있고 타이레이어가 되고 기타 등등 들어갈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90%까지는 일단 모노를 보자. 근데 앞으로 페이스 2, 페이스 3는 이 비율을 계속 늘려가겠죠. 그게 저희가 가야 될 결국 방향성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디자인 포 리사이클러빌리티를 간단하게 한번 짧은 여정을 같이 와봤습니다. 결국은 리사이클러빌리티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이 서큘러 이코노미를 완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다. 그런데 결국은 레진 메이커가 됐든 컨버터가 됐든 브랜드 오너가 됐든 심지어 정부나 기관이 됐든 혼자 할 수는 없다. 같이 가야 되는 아주 절대절명의 시기이고요. 콜라보레이션이 밸류체인 안에서 일어나야만이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고, 제가 첫 번째 장에서 The Age of Plastic, 그 다음에 플라스틱 홍수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2020년 이 시기는 아마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The Age of Plastic Recycling. 이제 시기가 바뀐 거죠. 저희가 그쪽으로 이제 퀀텀 점프와 트랜지션이 필요한 시기가 됐고, 아마 오늘 그런 생각을 모으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어떤 실행력의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을
조금이라도 전달드리는 시간이 됐다면 저로서도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질의응답은 나중에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 좀 해주십시오. 소속과 이름 좀 밝혀주십시오. 화성연년 레고팩 대표자 이보영입니다. 지금 기능성 필름 중에서 페트나 아이런에 사실 보존성이기 때문에 산소 차단 쪽이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쪽을 항균 쪽으로 대체하는 연구는 안 하십니까? 항균이요? 예. 네. 저희가 항균이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히 푸드 쪽은 인체 컨택이 있는 쪽은 좀 항균의 접근이 아직은 조금 리스크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인체 컨택이 좀 덜한 쪽,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먹는다든가 흡입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뭐 만진다든가 이쪽으로의 향균 연구는 진행을 하고 있으나 직접 먹고 마시고 흡입하는 쪽으로의 향균은 아직은 좀 리스크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